총리께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적절한 비유였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아닙니다. 표현합니까? 예, 총리님.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발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한 국내 의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정상회담의 상대방인 일본에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평가가 자체적으로 65%가 나왔습니다.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두 나라의 국민의 평가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까? 글쎄요, 그 외교나 이런 협약이나 이런 협상이나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의 지지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이러한 대내외 사정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에서는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한 네. 이후에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여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965년에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큰 그런 한미 간의 국교 정상화 협상이 끝나고서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 한일 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정 여론 60%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박정희 대통령님이 받으셨던 어떻게 해석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때의 그 지지율은 정말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더 나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모든 정상회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겸허하게 한일 간의 관계를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잘 발전시킴으로써 동북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기여하는 그러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교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나홀로 고독한 결단도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또 전 세계 평가 앞에서 냉정하게, 솔직하게,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적절한 비유였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아닙니다.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있는 제가 그대로 말씀해 돌덩이라고 보세요. 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 총리님,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그거를 변명하실 게 아니라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라고 하고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라는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차원에서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서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제가 김용민 의원님께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우리 총리께서 총리님 이 문제는 겸허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거에 아닙니다.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을 아닙니다.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 다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민을 지칭한 자, 바도 제가 없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징용의 희생자를 지칭해서 돌덩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지극히 악화시켜서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총리님 더 문제를 키우는 오만한 변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이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제가 답변할 필요 없어요. 뒤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윤관석 의원, 총리님하고 직접 질문 답변하시고요. 의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논의했다고 그러시면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사실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독도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왜 그걸 제기 못? 교과서 문제 바로 끝나고 나서 교과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과서 문제 거기서 짚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총리님의 발언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십니다. 그 사법적 권리는 이미